자, 이번 시간에는 매각 물권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각 물권 명세서는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권리 분석할 때 가장 잘 활용되는 자료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잘 숙지를 하셔야지만 전반적인 내용들을 제가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8페이지가 되겠죠. 매각 물권 명세서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매각 물권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관의 현황조사서를 토대로 해서 자료를 통합을 해서 법원에 있는 사법보좌관이 작성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자, 28페이지부터 볼게요. 춘천지방법원 매각 물권 명세서 사건 번호는 2016 타경 5739. 자, 맨 처음에 사건 번호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매각 물권 번호가 1번이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매각 물권 명세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입찰표를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 물권 번호가 1번일 경우에는 입찰표에 1번이라 쓰셔도 되고 1번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이 매각 물권 번호가 2번, 3번이라고 나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매각 물권을 써야 된다고 입찰표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성일자 나와 있고, 그다음 담임법관, 사법보좌관의 성함과 도장이 찍혀져 있고, 부동산 및 감정평가의 최저 매각가격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그 다음에 최선순위 설정이라는 것을 매각 물권서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면 2015년도 2월 23일 건저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제가 추후에 이 최선순위 설정이라는 일자란 개념은 뭐냐면 등기부상에 등기부를 열어봤을 때 가장 먼저 표시되어 있는 최선순위 설정 날짜, 등기부상에 기재된 날짜를 보통 우리가 최선순위 설정 일자라고 해요. 나중에 제가 이 최선순위 설정 일자를 말소 기준 권리라는 용어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순위 설정 일자라는 개념은 말소 기준 권리랑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날짜를 표시해 뒀죠. 이 배당 요구 종기일 날짜는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채권자가 이 해당되는 경매 물건에 돈 받을 채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려고 하면 언제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면 이 배당 요구 종기일 날짜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 날짜가 배당 요구 종기일을 지나게 되면 이 경매에 해당되는 부동산 법원에서는 배당을 해주지 않겠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의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중에 배당 파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채권 계산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채권 계산을 제출해야 되는 거지. 그 이후로 채권 계산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무효 처리가 된다는 거 일단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한,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진술인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배당 요구의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 일자 및 사업자 등록 일조와 확정일자 유무와 그 일자, 즉 박스가 나와 점유자 정몽구 최성리라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이 점유자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황조사서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황조사서를 보고 한 표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요약을 하는 거고 밑에 보니까 당구장 표시가 나와 있어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 조건에 있는 주택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됐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당구장 표시가 있어요.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당연히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부동산에서 경매에서 권리 분석을 한다는 거는 딱 두 가지만 권리 분석을 할 거예요. 어떤 권리 분석을 하냐면 내가 어떤 해당되는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고 나서 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감정평가 물건이 나와 있어요. 최저 매각 가격이 7천만 원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8천만 원에 그거를 낙찰받고 싶어 해요. 그럼 8천만 원에 낙찰받고 싶은데 혹시라도 낙찰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돈을 물어줄 금액이 있다면 그 입찰에 대한 권리 분석을 잘못했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8천만 원짜리 물건인데 낙찰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내가 보증금을 2천을 더 물어준다든지 3천을 더 물어준다는 경우에는 결국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천이 아니라
추가로 인수되는 보증금 플러스 합한 금액을 내가 인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8천에서 2천만 원 벌어진다면 결국은 1억에 인수하게 되는 거고 8천에서 3천만 원을 추가 인수한다는 얘기는 1억 1천만 원의 낙찰을 인수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부동산에서 첫 번째 권리 분석은 내가 쓰고자 하는 낙찰가액에서 추가적으로 보증금액을 인수할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하나가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매각물권서에 나와 있는 이 박스를 보고 보증금을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를 저희가 이제 나중에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권리분석의 첫 번째는 보증금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를 매각물권서에 앞에서 판단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밑부분에 나와 있으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않은 것 그러면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비구란 이렇게 세 가지 박스란이 되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 란에 해당 내용,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원래 일반적인 부동산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에서 권리 분석하는 거는 보증금을 인수하냐 아냐는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로 권리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자 해당되는 어떤 부동산을 내가 낙찰받으면 김대원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낙찰받고 나서 모든 등기부상의 권리가 다 소멸이 돼야겠죠. 만약에 김대원이라는 사람 말고 그 위에 어떤 권리 분석에 뭐 저당권이든 어떤 권리가 서로 남아있으면 그 권리를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또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인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권리를 인수하기 위해서 아니면 소멸하기 시키기 위해서 돈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원했던 가격 이외에 추가 비용이 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권리 분석은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임차 보증금을 인수하냐 안 하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낙찰을 받고 나서 해당되는 부동산의 권리가 다 소멸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가 소멸되냐 안 되는 걸 판단하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냐는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이 보는 이 매각물권서에 나와 있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처분에 대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또 매각에 따라 설정된 지상권의 개요, 비구란 이 여기에 어떤 내용이 채워지냐에 따라서 인수한다, 인수하지 않는다 요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매각물권서 하나를 보고 경매에서 하는 두 가지 권리 분석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낙찰받은 사람의 보증금,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냐 안 하냐. 또 하나 뭐라고요? 낙찰받고 나서 등기상에 있는 모든 권리가 소멸이 되는 게 원칙인데 혹시라도 소멸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내가 인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바로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자 보증금을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를 판단하는 거는 자 여기 보시면 점유자 선명란이 있죠. 거기 점유자 정몽구라는 사람이 있고 점유 부분이 있고 권원도 있고 뭐 임대차 기간 보증금 있고 전입신고 있고 확정일자 있고 배당 요구가 돼 있어요. 자 보증금을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의 차이점은 어떤 기준을 해서 차이를 인수한다 안 인수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최선순위 설정 날짜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최선순위 설정 날짜하고 점유자의 전입신고 날짜하고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 했을 때 채무자나 소유자는 주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우리가 물어줄 필요가 없겠죠. 임차 보증금을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는 반드시 임차인에 대한 것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가 최선순위 날짜보다 빠를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보증금은 추가로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재를 한번 봐볼게요. 28페이지 보시면 자 최선순위 설정 날짜가 2015년도 2월 23일 날 근저당권이에요. 이 최선순위 설정 날짜는 제가 나중에 말소기준권리라는 날짜는 용어로 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정몽구라는 사람은 보증금이라는 날짜가 보증금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최성룡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권리신고를 하고 임대차 기간이 2015년 4월 8일부터
2017년 4월 8일까지 2년 동안 기간에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 차임이 7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2015년 4월 8일 날 했고 확정일자를 2015년 4월 13일 날 했고 배당 요구를 2016년도 12월 7일 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 해당되는 최성룡이라는 사람의 보증금 2천만 원을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내가 낙찰받고 나서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 판단은 뭐하고 뭐만 판단한다고요? 예. 최선순위 설정일자 날짜와 최성룡의 전입신고 날짜에 어떤 게 빠르냐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빨라요? 최성룡 씨는 2015년도 4월 8일 날 전입신고가 돼 있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5년도 2월 23일로 돼 있죠. 이게 어떤 게 빠르다, 늦다를 구분하지 못할 학생들은 없겠죠? 예, 당연하죠. 최성룡의 전입 날짜가 훨씬 더 빠르죠. 더 늦죠. 죄송합니다. 2015년 4월 8일이고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2015년 2월 23일이니까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더 빠른 거예요. 더 빠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거예요? 이 보증금 2천만 원은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전입신고가 늦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낙찰받고 나서 만약에 1억짜리 물건을 최저 매각가 7천만 원에서 8천에 낙찰을 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보증금 2천만 원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최성룡 씨의 전입 날짜가 2014년도 4월 8일로 돼 있다. 이럴 경우에는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입신고 날짜가 빠릅니까? 느립니까? 빠르죠.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뭐예요? 2천만 원을 제가 더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더 들어갈 비용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억의 낙찰을 받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보증금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는 어렵지 않죠? 최선순위 설정 날짜와 오직 전입신고한 날짜만 비교를 할 거예요. 나중에 이 내용 자체가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면 제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분석 양대 축 보증금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의 판단은 오직 전입신고한 날짜와 최선순위 설정일자만 비교를 해서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거 확정일자 배당 요구 여부 그거랑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오늘은 전입신고 날짜와 최선순위 설정일자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쉬운 날짜예요. 그런데 이거를 구별하지 못해서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임차 보증금을 안 물어준다고 생각했는데 물어줘서 낙찰가에 더 추가된 금액이 발생되다 보니까 잔금 내는 것을 포기하고 임차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자, 두 번째 권리 분석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증금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를 따진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낙찰받고 나서 등기상에 있는 권리가 소멸되냐 소멸되지 않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 교재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28페이지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대부분 부동산은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표시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가처분이 있다, 가압류가 있다, 어떤 문구가 표시가 되면 그 해당되는 부동산의 권리는 낙찰받고 나서도 김대훈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는 내가 돈을 들여서 추가적으로 그 권리를 말소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그 박스 안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고요? 그 권리가 추가적으로 내가 인수해야 될 권리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가 앞서 있는 권리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잠깐만 보실래요? 자, 예를 들어서 말소 기준 권리가 최선순위 설정일자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2020년 1월 1일 날로 근저당이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되어 있어요. 자,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2020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어떤 권리가, 자, 가처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등기된 부동산의 가처분의 권리가 예를 들어서 2019년도 1월 1일 날 돼 있다 그러면 요 해당되는 최선순위 권리, 요 최선순위 권리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제가 내용을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최선순위 권리보다 앞에 있는 이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매각물권서에는 어떻게 표시가 된다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해당 사항이 없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분석 2019년도 1월날 가처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겠다는 얘기다. 표시를 해놓겠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이 최선순위보다 만약에 뒤에 예를 들어서 뭐 2021년도 1월 1일날 뭐 근저당권 최선순위보다 권리가 뒤에 있는 경우에는 날짜가 뒤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권리는 다 소멸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멸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 등기된 권리 부동산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 중에서 어떤 걸 내가 인수하냐 아니냐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만 구별하는 거. 어떤 거요? 최선순위 설정일자의 날짜랑 따져봐서 그 설정된 등기된 권리가 앞에 있을 경우에는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뒤에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권리가 뒤에 있을 경우에는 인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최선순위 권리를 포함한 뒤에 있는 권리는 다 소멸이 되는 거고 최선순위 권리보다 권리가 앞에 있는 권리는 내가 인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우리 교재를 잠깐 다시 볼게요. 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가처분에 대한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대부분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최선순위보다 설정된 권리보다 권리가 앞에 있는 경우에는 어떤 권리가 표시되지 않는다고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리 매각물권서를 보고 이거는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인수해야 될 권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계열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매각에 따라 설정된 지상권의 계열한 개념은 자, 우리가 모든 권리가 등기부상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도 있겠지만 등기부상에 표시되지 않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법정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지상권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부분 토지하고 건물이 따로따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어떠한 연유에 따라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됐을 때 법정상권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행여 이 매각에 따라 설정된 권리는 지상권의 이 개요 파트 박스 안에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 있을 수 있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권리 분석을 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정지상권 파트를 배우게 되면 그 지상권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예요? 나중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법정지상권 파트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나중에 그런 위치에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매각에 따라 설정된 지상권의 교외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을 수 있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미리 여러분들이 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등기부 부동산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 분석이지만 표시는 안 되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입찰에 참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법정지상권 파트에 들어가서 성립이 된다 안 된다는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밑에 란에 비고란이라는 란이 있죠. 이 비고란은 대부분 공란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공란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비고란에 어떤 내용들이 막 글자로 써져 있어요. 그 써진 내용을 뭐 유축권이 있다든지 어떤 뭐 지상물을 뭘 인수해다든지 뭐 임목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권리 분석은 해당되는 경매 물건은 응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동산은 비고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문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입찰에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매각물권세는 딱 두 가지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경매에서 할 수 있는 권리 분석할 때 입찰 보증금을 물어주냐 안 물어주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최선순위 설정 일자와 전액신고 날짜를 비교해서 보증금 물어주다 안 물어주다를 판단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권리와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를 박스 안에 표시를 하는데,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가 혹시라도 소멸되지 않는 게 있다면 거기 어떤 내용을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표시된 내용이 표시가 됐을 경우에는 결론을 내린다면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어떤 권리가 앞선 권리가 있다는 걸 나타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권리가 있으면 이 매각물권서에 친절하게 모든 내용을 표시해 줄 거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 분석 중에서 법정지상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법정지상권이 만약에 성립이 된다 안 된다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 판단 여부는 여러분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매각에 따라 설정된 지상권의 계획 박스에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 여지 있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대부분 기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문구가 만약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 점들을 사전에 판단해서 권리 분석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나와 있으면 비고란에 보시면, 비고란에는 그 비고란에 써져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사전에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절대 응찰을 할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자, 제가 이 매각물권서에 대해서 살을 계속 붙일 건데요. 다음 주 시간서부터는 이 순서대로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교재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매각물권서에 대해서 살을 좀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왕이면 교재 1권과 2권에 내가 자료를 다 올려드렸죠.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권과 2권을 갖다가 한 권에 이렇게 묶으세요. 묶어서 각 제본을 한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몇 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그 페이지를 또 보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전달할 때 판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무튼 다음 시간서부터는 최대한 현장감 있는 그런 수업이 되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